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영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던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서는 시장 20분, 경제진흥실장 10분, 도시계획국장 6분, 기후환경본부장 4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바쁘게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오셨죠? 네.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으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예, 뭐 굉장히 다양한 현장을 또 다양한 주민들을 만났었고요. 뭐 그동안 사실 굉장히 해묵은 민원이나 네. 현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 시장실로 들고 오셔서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문제의 본질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통큰 시장 되어달라고 그 얘기 많이들 하셨죠? 네. 통큰 시장 되어달라고. 네. 제가 여기서 많이 쓴 얘기인데 그만큼 시민의 바람이 많다는 얘기고 시장에 용단과 결단을 내려달라는 우리 서울 시민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자치구마다 돌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한 점은 현장을 같이 한 시의원으로서 진정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진정 발로 뛰는 시장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아픔 그리고 외환 이런 걸 들음으로써 시정 방향을 잡아 시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시장에게 칭찬은 못할 망정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선심성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요즘 무척 늘고 있는데 시장 속상하시겠습니다. 경전철도 그렇고요. 한번 느끼신 점을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뭐 저는 그런 어떤 외부의 그 비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또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있습니다. 속상하실 때 좀 있죠. 뭐 그런 정도는 넘어서야죠. 어쨌든 박 시장이 두렵기는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후보 노선인 화곡 홍대 입구 노선과 관련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에 이어 8대 시의회 등원한 이후 이 노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는 시의원 출마 당시 딱 이 하나의 공약, 지하철 홍대 월드컵 가양 건설이 목표입니다였습니다. 제 명함 한번 보시죠. 일부 주민들은 공허한 약속으로 보기도 했지만 저는 양 지역을 이어주는 지하철 건설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정 질문 때마다 시장께 제안을 한 바 있고 박 시장께서도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네. 예. 금년 4월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서부지역 지하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 기조 발제자로 나가 국회의원, 언론, 정부를 상대로 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7월 24일 서울시가 5년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즉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에서 10개 노선 외에 3개 후보 노선에 포함된 것만도 본 의원은 물론 이 노선을 고대하던 시민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 결정을 해주신 박원순 시장께 주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힘을 쏟아오신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그리고 시의원님, 의회 최재선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창섭 우리 운영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대 입구에서 하곡간 지하철 건설이 100%는 아니지만 50%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노선이 확정 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착공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시장님,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본 노선을 비롯한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장래 여건 변화 시 5년 이내라도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홍대 입구 하곡 노선이 후보 노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확정 노선이 아니고 후보 노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경제성 비시 분석 결과 1 이상이 돼야 하는데 0.81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이거 한번 봐주실까요? 예. 상암동 DMC 단지에 내년에 MBC 등 방송사가 언론사가 약 8군데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쇼핑센터가 서울시하고 약 2천억의 땅 계약을 해서 내년 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DMC역 부근에.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 빌딩이 주인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빌딩이 주인을 만나고 또 마곡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 지역 유동인구가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 경제성 빚이 즉 1이 훌쩍 넘어 그 타당성은 머지않아 확보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를 보실까요?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9개 노선의 경전철을 짓겠다고 한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경전철이 꼭 필요한 건지 경제성은 있는 사업인지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한 경전철 노선은 지난 2008년 확정했던 6개의 노선에다 보라매 공원에서 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강남에서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 신사선, 복정역에서 마천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등이 신설됐습니다. 의정부라든지 용인 등에서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노선 중엔 유일하게 상암동 DMC 내부 순환 노선만 빠졌습니다. 대신에 홍대 입구에서 화곡동을 잇는 지하철 후보 노선이 채택됐습니다. 후보 노선은 현재로선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손익분기점이 1을 넘을 경우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방송사 몇 군데가 들어오는 걸로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BC가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도시철도가 서울 전역에 그물망처럼 촘촘히 펼쳐지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예, 뭐 그건 앞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확보된다면 그 시기는 뭐 머지 않을 걸로 보고 있죠. 그 지역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상황 같이. 5년마다 이렇게 이 기본 계획이 다시 실시되는 것이고요. 예. 후보 노선의 경우에는 그 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여건 변화가 발생해서 말씀하신 그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본 노선으로 이렇게 전환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 지역에는 지금 그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마크 예. 이 건물이 본래 계획이 됐다가 취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되고 다시 건설이 된다든지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뭐 마곡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그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기본계획 노선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예측키는 1, 2년 안에 그 지역이 교통 대란이 올 것입니다. 예. DMC 기능의 도로 폭이나 그 현재 구조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는 많은 그 방송사, 기업 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보면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전에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뭐 다른 문제점은 없겠죠. 예, 저희들은 지난번 그 검토 때도 예. 그걸 철저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뭐 타당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서부권 거점도시 육성과 단절된 마포 서대문 은평 그리고 강서 양천을 연결하는 이 지하철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도시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는 장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지하시어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8일 세창고개에서 경의선 지상부 숲길 조성 착공식을 축제 속에 가진 바 있습니다. 비는 왔지만 얼마나 저도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속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부터 수세까지 2.1km가 동시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화 사업은 한국도시철도공단과 서울시가 토지 무상 사용을 2010년 12월 20일 MOU를 체결하고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가자에까지 6.3km, 약 11만 4천 제곱미터에 무려 서울시 예산이 457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죠. 네. 예, 진짜 통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통 큰 일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하고 역사에 남을 이 사업 계획이 서울시계인 가자부터 수색간 2.1km 5만 3천 제곱미터가 누락되어서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장께 철도공단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예. 네. 이 문제로 시장님실을 찾은 일도 있습니다. MOU 체결하는데도 와주시고 그런 부탁도 드렸잖아요. 이후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고 서울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경의선 과자역 DMC 구간 지상부 공원화 사업 협조 공문을 이렇게 발송했습니다.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기공단과 MOU 체결 후 공원 조성 중에 있으나 경의선 숲길 조성에서 제외된 가자부터 DMC역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시정 질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원화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기공단에 요청하오니
지역 주민의 수건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장께서 100억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까지 공문을 철도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네. 예. 이에 탄력을 받고 이 지역 국회의원의 철도공단과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2013년 2월 20일 오후 2시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철도공단 이사장과 마포구청장 간의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서명을 위한 테이블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과 함께 공단 이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을 남겨놓고 오늘은 고을란하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마포구청에 통보하고 지금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간에서 국유 재산을 임대해 철도 국유 재산이죠. 20년 가까이 사용 중인 모 자동차 운전학원 종사원 40~50명이 이 소식을 듣고 연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무슨 이유에서인지 철도공단 측의 처사를 본 의원은 정말 납득도 안 가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신 김민규 의원도 그 지역에 약간 포함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이제나 저제나 잘 될 것으로 믿고 왔던 10만여 주민들은 공원계획에 포함된 가자역 부지에 무려 650호의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이런 사업 절차가 계획에 들어가자 허탈감에 못 이겨 며칠 전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와 가자지구 행복주택 건립지에서 대규모로 공원 조성 촉구 및 행복주택 반대 주민 결기대회를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지에 웬 행복주택입니까? 박 시장, 지금 화면 보십시오. 주민들은 공원을 위한 MOU 조속 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나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장에게 보낸 의견을 보면 행복주택을 마침 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주장하는 것이고 주민 절대 다수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표되는 바입니다. 이 사실 또한 주민의 뜻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가 개인 면담에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8만여 주민과 서대문구 4만여 주민들은 철도로 인한 소음과 분진, 도로의 단절로 큰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가자지구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경의선 지상부 1,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로 변경해서 경의선 지상부가 아닌 공항선 지하와 상부에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용산에서 수세까지 공원화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행복주택 다음 절차는 지구계획 승인인데요. 보금자리 주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법률에 관한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려면 관계기관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장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시장께서 나서 주셔야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가자 수색강 공원화 MOU 체결 시까지 첫째, 가자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서 진행 중인 정부와의 협의를 일체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덕, 서강, 홍대 역세권 개발 인허가 시 역시 협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철도공단 이사장께 그동안 미루어왔던 MOU 체결을 적극 조속하게 체결해 달라는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시 보내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역은 이 구간은 공원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단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이 성산자동차관 이런 뭐 반대 민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얻고 있는 그 국유재산 사용료의 대체 재원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그 철도시설 공단과 협의를 계속해서 이 구간에도 공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금년 2월 20일 날 2시에 하기로 해놓고 2시간 전에 못 오겠다고 통보를 해요. 그때 자동차관에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큰 이 사업을 지금까지 MOU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철도공단이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그거 하나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기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해당 부서 다 있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장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동윤 경제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예. 실장께서는 상암 DMC를 총괄하고 계시죠? 네, 상암 수세권 일대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서부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벨트로 형성시켜 상암동 DMC 단지를 서부권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DMC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상암동 DMC 단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장과 논의해보자 합니다. 먼저 랜드마크 빌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이나 그 랜드마크 빌딩 여기서 질문했었는데요. 예, 당초 그렇죠. 예, 서울시가 계획한 13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마땅치 않다면 공공 목적의 빌딩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네, 작년 11월 28일 의원님께서 예. 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서울 라이트 수정안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변경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죠. 예, 사업자의 손을 안 들어준 서울시 결단은 정말 잘한 정책입니다. 만약에 사업자 손을 들어줘서 그곳에 7개 동에 오피스텔을 들었었다면 상암동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서울시 정책 이번 참 잘한 거예요. 경제진흥실에서. 예. 감사합니다. 실장, 네, 서울시는 사업자로부터 토지 대금 얼마 받았습니까? 1965억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사업자에게 돌려준 돈은 얼마죠? 1,440억입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시는 귀책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고 계약금을 환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약금 환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업자는 사업 실패의 원인이 모두 서울시에 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주장하는 반환금은 어느 정도죠? 지금 사업 중단된 원인을 서울시가 제공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귀책 사유가 서울 라이트 타워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송이 주장하는 진행 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1965억하고 1,440억의 차액이 아마 주장하는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예.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실패의 원인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아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건립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의 상징이 됐어야 했습니다. 서부권의 주민들은 이 랜드마크가 들어서기를 엄청 희망했어요.
오히려 서울 라이트를 믿고 있다가 서울시가 피해를 본 거예요. 저희들 사실 알고 판단하고 보면. 있습니다. 예.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초 133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제안을 했고 예. 그 제안 내용을 70층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뭐 저희가 그 해지 이유가 아마 그 사업계획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관련해서 토지 대금이 계속 연체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지했던 거고요. 기획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서울 라이트 타워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 내용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에 대비해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오늘 3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 이 랜드마크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왔던 법무법인의 소송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 덧붙인다면 이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본래의 랜드마크 빌딩 건립 추진조차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휘말려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이 원칙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상암 DMC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안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예, 뭐 작년에 말씀하셨던 취지 그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해당 부지를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땅 장사 시켜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하여튼 차질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참고로 그동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경제진흥실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석유 뷰티기지 만평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2월 DMC 2단계 재창조 계획 발표에서 석유 뷰티기지의 영상문화 컴플렉스 건립 계획을 포함하여 이곳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집적지로 조성하여 한류 문화 콘텐츠 중심의 문화 허브 단지 건립 계획을 세우고 2012년 7월 건립 방식과 재원 조달, 건립 시기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유보된 겁니까? 아직 그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저희가 그 BC 분석이라든지 혹은 뭐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지 소위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작년에 그 결과 나와서 그 결과를 두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 예측 부분에서 내년에 이제 MBC라든지 이런 대형 방송 매체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결과를 좀 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실의 입장입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건 무산이 안 되고 지금 유보된 상태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시계획국장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 석유 탱크 부지는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 보아서 기지의 특성을 살려 자연 생태 학습장이나 산업박물관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견학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 좋습니다. 단 부지와 만평은 서울시에서 본래의 계획안 대로 영상문화 허브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마포구청에서 가족공원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안이 있었을 텐데 마포구청에서도 취소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자리에 공원도 많은데 무슨 가족공원이에요? 시민에게 실종된 공연 문화를 접하게 해주고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등 공연을 위한 한류 문화 공연장을 그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가 입주해 있는 DMC 단지하고 띠를 같이 형성해 주는 거예요. 또 그곳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죠. 이래서 서울의 명소로 한류 문화 공연을 위한 문화 콘텐츠 산업 집적지로 서울의 명소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보다 경제진흥실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마지막으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영서문화 콤플렉스 부분은 DMC 기능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시효과 같이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또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 시민의 생각이고 서부권 주민의 말씀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국장 예. 이재훈입니다. 서울시가 DMC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암 20번지 일대를 DMC에 포함시켜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곳을 제외하고 단지를 조성한 것은 실수한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마포 상암 2-2 주거환경기술 종상향에 대해서 20번지 일대 종상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개인 사석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눴죠? 예. 예. 국장, 2-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뭐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예. 또 관련 도시정비과장이 마포구 출신이었고 현재 이 지역은 면적이 13만 5천 제곱미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게 언제입니까? 1990년 10월. 예. 이후로 이 지역은 현지 개발 방식으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곳 주변 지역은 모두 DMC 단지에 포함하여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그 가운데만 딱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남아있어요. 이 지역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도로 및 기반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해서 도시 슬럼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낮에는 그런 대로 그 DMC 단지의 기업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하니까 북적거리죠. 저녁에 가면은 시골 읍내보다 못합니다. 국장, 애당초 이 지역은 DMC 개발 구역에 포함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개발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큰 그림상에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지역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이미 착수된 상황이고 또 뭐 주민들의 의견도 또 반대도 있었고 여러 정황들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주민의 의견은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있겠죠. 그러나 정책의 틀을 짜는 부서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입안을 해서 이곳을 꼭 포함시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벼운 이유로 인해서 포함 안 시킨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위해 2030 서울 플랜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DMC를 광역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있죠. 예, DMC뿐만 아니라 예. 수세까지 포함해서 광역 중심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DMC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도시의 기능상 DMC와 기능적 물리적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을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업지구로 종상향시켜서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현장 시장실에 수많은 주민이 나와서 시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시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여기? 예.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아마 좀 긴가민가 하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또 관련 부서에서 아마 안도 주셔서 그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시장님이 아마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소개 의원으로 청원서를 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에 공동화되고 슬럼화돼서 DMC 기능에 반한 유령 도시로 남길 절대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렇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소망이지만 DMC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 도시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되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최근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당장에 이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을 뭐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이 DMC의 기능과 연계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제가 곧 청원서도 제출할 거고 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도 DMC에 포함시킨 걸 지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서울의 미래도 미래지만 그 DMC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속히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히 도시계획국장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목기 본부장님 나오시죠. 원래 이 부분은 이목기 본부장 소관도 소관이지만 주택실 소관도 되고 SH 소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시게 되는데요. 네, 기왕경본부장 이목기입니다. 예. 네. 지난 11월 16일 강남 모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있었죠. 네. 뭐 그때도 보니까 어떤 언론을 보니까 시장이 4시간 만에 나타났다고 그래서는 안 되겠냐고. 그날 토요일인데 시장은 그러면은 그 사고 나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4시간이면 최대한 빨리 갔더만요. 시장이 일산에 있을 수도 있고 토요일이니까 어디 가족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사고가 터지자마자 바삐 달려가서 4시간 만에 갔는데 4시간 너무 늦게 왔다고 이렇게 하는 방송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간도 상암 하루에는 항공대 비행 연습으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충돌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면 지금 3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건은. 그곳에 안 살아본 분들은 몰라요. 하루에 170회씩 비행기가 윙윙이 이 또한 본원이 이렇게 서울 시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나 국방부에 할조 이전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2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본부장께서는 다른 부서와 함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항공대 비행장 이전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항공대와 그 수색 비행장의 비행 경로라든지 비행 횟수라든지 그런 거 조정을 좀 최소화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특히 여름에 소음 피해가 크게 느껴지는 여름에 그 주민대표 참여하에 소음도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또 군에서도 항공대 비행장 소음도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이렇게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을 파악하셔서 비행 연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하고 시장님이 나서서 주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시죠. 수고했습니다. 정유한 의원님, 방청오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일련의 정책이 서울시책에 반영되어 서울이 발전하고 1000만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